결국 보안수사권이 폐지되었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반대했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조차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였고, 밀어붙이고 나서 대통령은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역사의 큰 죄인으로 남는 게 두려웠는지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라더니 국민 무시 정부, 국민 포기 정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법무부 장관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태도만 보더라도 보안수사권 폐지는 분명 잘못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광주의 장윤기 사건, 두 사건을 보면 보안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이 어떤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선입견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사건의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통해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볼 기회를 가져야 경찰 수사에서 발생한 오류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보안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한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초 정치 검찰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했었습니다. 그게 문제라면 그를 보완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것을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을 해체해서 하드웨어를 이리저리 갈라놓고 하드웨어를 새롭게 조립하고 있지만 이 하드웨어를 구동시킬 소프트웨어인 형사소송 절차법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지금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민주당이나 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리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완책조차 저는 그저 땜질식 보완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